새벽 3시 서울 어느 오피스텔에서 10대의 컴퓨터 화면이 동시에 빨간색으로 변했습니다. 시스템 해킹됨. 모든 데이터 삭제 중. 20살 남짓한 젊은 남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 키보드를 두들겨댔지만 아무것도 막을 수 없었어요. 형, 이거 뭐야? 갑자기 다 뚫렸어. 누가 우리를 역추적한 거야? 그들의 비명 소리가 새벽을 가르는 순간 한 여자가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입꼬리에 걸린 차가운 미소만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평범해 보였던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이 채널에서 오늘은 한 카페 사장의 믿을 수 없는 정체를 공개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흥미진진한 실화들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시간을 몇 시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오후 3시 서울 은평구 작은 골목에 자리한 안녕 카페에서 이수진 씨가 한숨을 쉬며 빈 테이블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35살의 그녀는 이 카페를 연 지 2년째였지만 손님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오늘도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되겠네. 수진 씨는 계산대의 낡은 카드 단말기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월세와 재료비를 계산하면 적자였거든요. 그때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박민수 씨. 근처 IT 대기업에서 일하는 팀장이었어요. 아메리카노 하나요. 박민수 씨는 카운터에 신용카드를 던지듯 놓으며 오만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수진 씨가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박민수 씨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어요. 카페 사장이 이렇게 수수하면 안 되는데. 요즘 시대의 마케팅도 모르고 SNS도 제대로 안 하면서 어떻게 장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수진 씨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집에서 애나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박민수 씨는 커피를 받아들며 비아냥거리듯 말하고 나갔어요. 잠시 후 대학생 알바인 정희연 씨가 출근했어요. 20살의 그녀는 컴퓨터공학과 학생으로 항상 수진 씨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죠. 사장님, 요즘 매출 어떤지 알죠? 제가 다른 알바 자리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희연 씨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건성으로 말했어요. 아직 괜찮아. 조금 더 버텨보자. 수진 씨가 미안한 듯 말했지만 희연 씨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사장님은 컴퓨터도 제대로 못 다루시잖아요. 온라인 마케팅이나 배달 앱 같은 것도 전혀 모르고. 그때 옆 건물 PC방 사장인 김 사장이 들어왔어요. 수진 씨, 장사 안 되지? 내가 봐도 너무 답답해. 김 사장은 배를 나오게 하며 거드름을 피웠어요. 요즘 시대의 종이 메뉴판이 어디 있어? QR코드도 모르고 키오스크도 없고. 그래서 젊은 손님들이 안 오는 거야. 수진 씨는 고개를 떨구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너무 촌스럽고 여자가 사업 감각이 없으면 어쩌겠어. 김 사장의 말에 희연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사장님은 기술적으로는 정말 바보 같으세요. 수진 씨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저녁이 되자 카페에는 수진 씨 혼자만 남았어요. 그녀는 하루 매출을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도 6만 원. 월세가 200만 원인데 이런 식으로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수진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때 수진 씨의 스마트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축하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창업 지원금 500만 원 당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수진 씨는 처음에는 스팸 문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링크를 클릭해보니 그럴듯한 정부 지원 사이트가 나타났죠. 정말 지원금이 있는 건가? 절박했던 그녀는 개인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까지. 하지만 수진 씨는 몰랐어요. 이 순간부터 그녀의 조용했던 일상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수진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은행에 갔어요. 지원금 신청을 완료한 후 확인 절차가 있다는 안내를 받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어제 정부 지원금 신청한 이수진인데요. 은행 직원이 수진 씨의 통장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고객님, 계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무슨 문제요? 수진 씨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잔액이 마이너스 5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수진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통장을 빼앗듯 받아들었어요. 정말로 잔액이 마이너스 500만 원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대출도 받은 적이 없는데요. 고객님께서 어젯밤 온라인으로 급전 대출을 신청하셨네요. 승인된 500만 원이 바로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고요. 은행 직원이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수진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어제 입력했던 개인정보로 누군가가 그녀 명의로 대출을 받은 거였죠. 이건 사기예요. 제가 대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수진 씨는 다급히 은평경찰서로 향했어요. 경찰서 민원실에서 수진 씨는 중년의 경찰관에게 사건을 설명했어요. 온라인 사기를 당했다고요. 경찰관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네. 정부 지원금 사이트라고 해서 개인정보를 입력했는데 그걸로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간 거예요. 아, 또 그런 건가요? 경찰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요즘 그런 사기가 많아서요. 그런데 사실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500만 원이에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일단 신고서 작성해 드릴게요. 그런데 기대는 안 하세요. 이런 사기꾼들은 대부분 해외에 있거나 추적이 어려워요. 경찰관은 건성으로 키보드를 두들겼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를 함부로 입력한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무슨, 요즘 누가 그런 문자 믿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지. 경찰관의 말에 수진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이버 수사팀에서 처리할 텐데 워낙 사건이 많아서 언제 처리될지는 모르겠어요. 수진 씨는 무력감에 빠져 경찰서를 나왔어요. 카페로 돌아온 수진 씨는 희연 씨에게 사정을 설명했어요. 사장님이 사기를 당했다고요? 희연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요즘 시대에 그런 뻔한 사기에 당하다니. 정말 인터넷의 문외한이시네요. 희연 씨의 말에 수진 씨는 더욱 위축되었어요. 그런 문자 오면 바로 삭제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상하잖아요. 박민수 씨도 카페에 들어오자마자 이 소식을 들었어요. 에이, 정말요? 그런 사기에 당하다니. 박민수 씨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어요. IT 회사에서 일하는 저도 그런 문자는 절대 안 둘러보는데 보안 의식이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김 사장도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수진 씨, 디지털 시대에 적응을 못하면 이런 일 당하는 거야. 김 사장이 잘난 척하며 말했어요. 젊은 애들은 이런 사기 절대 안 당해.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수진 씨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바보 취급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수진 씨는 혼자 카페에 남아 고민에 빠졌어요. 500만 원. 어떻게 갚지? 대출은 이미 그녀 명의로 되어 있었고, 경찰도 해결해줄 가능성이 낮다고 했어요. 수진 씨는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으로 비슷한 피해 사례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다들 돈을 못 찾았네. 피해자 카페에서 올라온 글들을 보니 절망적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되찾지 못했고, 경찰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죠. 나 같은 바보만 당하는 건가? 수진 씨는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수진 씨의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어요. 또 다른 사기 문자였죠.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클릭하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수진 씨는 그 문자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발신 번호가 이상하네. 그리고 링크 주소도. 평소 같으면 그냥 삭제했겠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였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이다니. 수진 씨는 노트북 앞에 앉아서 그 링크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한 열정이 그녀 안에서 타오르고 있었죠. 이 사기꾼들을 찾을 수 있을까? 수진 씨의 눈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날카로움이 스쳤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자신도 모르고 있었죠. 자신 안에 잠들어 있던 무서운 능력을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반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 씨는 평소보다 일찍 카페에 나와 노트북을 켰어요. 밤새 생각해보니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한번 찾아보자. 수진 씨는 어제 받았던 사기 문자의 링크를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더 깊이 파고들게 되었죠. 이 사이트 주소가 조금 이상한데
수진 씨는 웹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를 열어보았어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기능이었죠. 소스 코드를 보면 화면에 나타난 코드들을 보며 수진 씨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스크립트는 개인정보를 다른 서버로 전송하는 코드네. 수진 씨는 자연스럽게 전문 용어들을 중얼거렸어요. 그때 희연 씨가 출근했어요. 사장님, 벌써 오셨네요. 그런데 뭐 하고 계세요? 아, 어제 사기 사이트 좀 분석해보고 있어. 수진 씨가 대답했어요. 분석이요? 희연 씨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사장님이 그런 것도 아세요? 조금은. 수진 씨는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희연 씨가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개발자 도구잖아요. 사장님이 이런 걸 어떻게 아세요? 그냥 유튜브로 배웠어. 수진 씨는 당황하며 얼버무렸어요. 와, 대단하네요. 저도 컴공과인데 이런 분석은 어려워하거든요. 희연 씨가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수진 씨는 계속 코드를 분석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마치 춤을 추듯 자연스럽게 움직였거든요. 이 IP 주소를 추적해보면 수진 씨는 몇 가지 도구들을 사용해서 사기 사이트의 실제 서버 위치를 찾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희연 씨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그냥 관심이 있어서. 수진 씨는 자신도 놀라고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손에 익었거든요. 1시간 후, 수진 씨는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이거, 같은 조직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여러 개네. 화면에는 비슷한 구조를 가진 사기 사이트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정부 지원금,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대출. 전부 같은 서버를 사용하고 있어. 그때 박민수 씨가 카페에 들어왔어요. 이수진 씨 뭐 하는 거예요? 박민수 씨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아, 사기 사이트 분석하고 있어요. 희연 씨가 대신 대답했어요. 사기 사이트 분석? 박민수 씨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이수진 씨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사기에 당하더니. 하지만 박민수 씨가 노트북 화면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어떻게 이런 걸 분석한 거예요? 화면에는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도와 서버 정보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저희 회사 보안팀도 이 정도는 못할 텐데. 박민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 씨는 당황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았거든요.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가면서 해본 거예요. 인터넷에서요? 박민수 씨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수진 씨, 혹시 전에 IT 관련 일 하셨어요? 아니요. 계속 카페만. 수진 씨는 서둘러 노트북을 닫았어요. 하지만 박민수 씨는 이미 충분히 봤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컴퓨터 문외한인 줄 알았는데. 그때 김 사장도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분위기가 이상하네. 수진 씨가 사기꾼들 추적하고 있어요. 희연 씨가 설명했어요. 추적? 김 사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수진 씨가 뭘 알아서 추적해. 그냥 경찰한테 맡겨. 아니에요. 정말 대단해요. 박민수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제가 IT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했는데 이 정도 분석은 전문가 수준이에요. 김 사장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진짜로? 그날 오후 수진 씨는 혼자 남아서 계속 작업을 했어요. 뭔가 멈출 수 없는 충동이 있었거든요. 이 서버들이 모두 같은 곳에서 관리되고 있어. 수진 씨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 패턴을 보면 이들은 매일 새로운 피해자들을 노리고 있어. 수진 씨는 사기 조직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마치 이런 일을 평생 해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IP 주소로 역추적하면 서울 어디쯤일 거야. 수진 씨의 눈에서 이상한 빛이 났어요. 분노가 아니라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사냥꾼 같은 눈빛이었죠. 찾았다. 수진 씨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영역인지를 말이에요. 그날 밤 11시, 수진 씨는 카페 문을 잠그고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어요. 낮에는 손님들과 직원들 때문에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거든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수진 씨는 노트북을 켜고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을 실행했어요. 일반인들은 이름조차 모르는 전문 도구들이었죠. 먼저 이들의 서버 구조를 완전히 파악해보자. 수진 씨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마치 피아니스트처럼 우아하게 움직였어요. 한편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사기 조직의 리더인 최진우가 부하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수익이 어떻게 돼? 28살의 최진우는 컴퓨터 앞에 앉아 냉정하게 물었어요. 형, 오늘만 300만 원 벌었어요. 부하 중 하나가 대답했어요. 좋아. 이 페이스면 이번 달에 5천만 원은 넘겠네. 최진우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그때 갑자기 한 부하가 소리쳤어요. 형, 이상해요. 누군가 우리 서버를 스캔하고 있어요. 뭐? 최진우가 급히 달려가서 화면을 봤어요. 어떤 바보가 우리를 건드리는 거야? IP 추적해봤는데. 은평구 쪽이에요. 은평구? 최진우가 생각에 잠겼어요. 혹시 어제 걸린 그 카페 여자인가? 그 시각 수진 씨는 사기 조직의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보안이 생각보다 허술하네. 수진 씨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아이들 장난감을 다루는 것처럼 쉽게 느껴졌거든요. 피해자 명단이 이렇게 많다니. 화면에는 수백 명의 피해자 정보가 나타났어요. 모두 수진 씨처럼 당한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 돈을 다 돌려받게 해줘야겠어. 수진 씨의 눈에 결의가 서렸어요. 최진우는 부하들에게 지시했어요. 지금 당장 역추적해서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내. 형. 그런데 이상해요. 이 여자,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부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방화벽을 너무 쉽게 뚫고 있어요. 뭐라고? 최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전문가인가? 그런 것 같아요. 움직임이 너무 정교해요. 수진 씨는 사기 조직의 계좌 정보를 모두 확보했어요. 총 피해액이 3억 원이 넘네. 그녀는 침착하게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이제 이 돈들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추적해보자. 수진 씨는 몇 개의 프로그램을 더 실행했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죠. 역시 여러 개의 계좌로 분산해서 세탁하고 있어. 최진우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이 여자, 우리 시스템을 완전히 해부하고 있어. 형, 어떻게 해요? 이러다가 우리 정체가 다 드러날 것 같은데. 부하들의 목소리에도 두려움이 묻어났어요. 일단 서버를 옮겨야겠어. 그리고 최진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 여자를 역으로 털어보자. 어떡해요? 개인정보는 이미 확보했잖아. 그 여자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주는 거야. 수진 씨는 사기 조직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서버를 옮기려고 하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였어요. 어딜 가나 똑같을 텐데. 수진 씨의 입꼬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그때 수진 씨의 스마트폰으로 이상한 문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당신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었습니다. 이수진 씨의 사생활 스캔들 유포 중. 카페 사장의 추잡한 정체. 역공을 시작했구나. 수진 씨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죠. 그럼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해볼까? 수진 씨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어요. 그녀의 눈에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차가운 빛이 흘렀죠. 최진우와 그의 조직은 아직 몰랐어요. 자신들이 어떤 상대와 싸우고 있는지를 말이에요.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궁금증을 자극하셨나요? 이제부터 진짜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시청해주세요. 새벽 2시, 수진 씨는 본격적으로 반격을 시작했어요. 경고는 충분했어. 이제 끝내자.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번갈아 가며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정교하고 빠르게 움직였죠. 화면에는 수십 개의 프로그램 창이 동시에 열렸어요. 일반인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코드들이 폭포처럼 흘러내렸죠. 먼저 너희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아보자. 수진 씨는 사기 조직의 실제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VPN과 프록시 서버들을 하나씩 뚫어가며 진짜 IP를 찾아내고 있었죠. 최진우의 아지트에서는 비상등이 켜졌어요. 형, 대변인 일이야. 우리 모든 시스템이 뚫리고 있어요. 부하가 패닉 상태로 소리쳤어요. 뭐라고? 최진우가 컴퓨터 앞으로 달려갔어요. 화면에는 빨간 경고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었죠. 시스템 침입 감지, 데이터베이스 접근 중, 관리자 권한 탈취됨. 이게 무슨... 최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키보드를 두들겼지만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었어요. 형, 우리가 당하고 있어요. 완전히 역전당했어요. 그 순간
모든 컴퓨터 화면이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사기꾼 여러분. 최진우와 부하들은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저는 여러분이 속인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누구야? 이 여자가? 최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훔친 모든 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계좌 이체 내역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김영수님께 200만 원 환불 완료. 박미선님께 300만 원 환불 완료. 이철호님께 100만 원 환불 완료. 이런, 우리 돈이 다 나가고 있어. 부하들이 소리쳤지만 아무것도 막을 수 없었어요. 수진 씨는 카페에서 차분히 작업을 계속했어요. 총 273명의 피해자, 모두 환불 처리 중. 그녀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어요. 마치 이런 일이 일상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진 씨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여러분의 모든 범죄 증거를 경찰에 전송하겠습니다. 최진우의 화면에 새로운 메시지가 나타났어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모든 증거를 전송했습니다. 최진우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어요. 형, 경찰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파트 입구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최진우가 당황하며 중얼거렸어요. 수진 씨는 마지막 메시지를 입력했어요. 앞으로는 선량한 사람들을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에는 무서운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리고 화면이 꺼졌어요. 최진우와 부하들은 경찰에게 체포되었고 모든 피해자들은 자신의 돈이 계좌로 돌아온 것을 확인했어요. 다음 날 아침, 카페에서 수진 씨는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어젯밤 대규모 온라인 사기 조직이 검거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모든 피해자들이 동시에 피해 금액을 환불받았다는 것인데 희연 씨가 출근해서 뉴스를 보더니 놀랐어요. 헐, 사장님. 이거 사장님이 당했던 그 사기꾼들 아니에요? 그런 것 같네. 수진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와, 진짜 신기하다. 누가 이렇게 해킹해서 잡은 거지? 희연 씨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박민수 씨도 들어와서 뉴스를 봤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이 정도 해킹 실력이면 국가기관 수준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묻어났어요. 해커가 누군지 정말 궁금하네요. 수진 씨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내렸어요. 저도 궁금해요. 김 사장도 들어와서 흥미롭게 뉴스를 봤어요. 수진 씨, 운이 좋네. 돈 다시 돌아왔잖아. 네. 정말 다행이에요.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이 해커, 정말 정의의 사도 같은데. 피해자들 돈만 돌려주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가져갔잖아. 희연 씨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수진 씨는 속으로 웃었어요. 자신이 칭찬받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날 오후, 수진 씨의 스마트폰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은행에서 온 문자였죠. 고객님의 계좌로 5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라는 걸 말이에요. 일주일 후, 평온해 보였던 일상에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나타났어요. 오후 3시경, 정장을 입은 남자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걸어와 카운터 앞에 섰죠. 이수진 씨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수진 씨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남자는 신분증을 꺼내 보였어요. 서준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팀장입니다. 수진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혹시 지난주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아, 그 사건이요. 피해자라서 조사받는 건가요? 수진 씨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기했어요. 아니요. 사실은 서준호 팀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그 사건을 해결한 해커를 찾고 있습니다. 수진 씨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해커를요? 네.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건 서준호 팀장이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어요. 모든 추적 경로가 이 카페 근처에서 끝나요. 화면에는 복잡한 네트워크 지도가 나타났어요. IP 추적 결과 이 반경 200m 안에서 해킹이 이뤄졌어요. 수진 씨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그런가요? 신기하네요. 더 신기한 건 이 해커의 실력이에요. 서준호 팀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희도 똑같은 사기 조직을 6개월째 추적하고 있었는데 증거가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 해커는 하룻밤 만에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수진 씨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이건 더 놀라운 일인데 서준호 팀장이 화면을 바꿨어요. 이 해킹 기법들을 보면 마치 국가기관에서 훈련받은 사람 같아요. 수진 씨는 긴장했어요. 특히 이 암호화 해독 방식은. 그때 희연 씨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그거 사장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뭐, 서준호 팀장과 수진 씨가 동시에 희연 씨를 봤어요. 아, 저희 사장님이 그날 밤에 노트북으로 뭔가 엄청 열심히 하고 계셨거든요. 개발자 도구 같은 것도 쓰시고. 희연아, 수진 씨가 급히 말을 막으려 했지만 늦었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컴퓨터 진짜 잘하세요.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것 같아요. 서준호 팀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이수진 씨, 혹시 그때 박민수 씨가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이분은 경찰관이시고 지난주 해킹 사건 수사 중이세요. 희연 씨가 설명했어요. 아, 그 사건이요. 그런데 정말 신기했어요. 박민수 씨가 끼어들었어요. 이수진 씨가 그 사건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어떻게 달라졌다는 거죠? 서준호 팀장이 물었어요. 그전에는 컴퓨터 바보였는데 갑자기 전문가 수준이 되었어요. 제가 IT 회사에서 일하는데도 모르는 걸 아시더라고요. 수진 씨는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박민수 씨가 생각해보며 말했어요. 새벽까지 카페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지나가다가 봤는데 이수진 씨가 혼자서 뭔가 엄청 집중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서준호 팀장은 이제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이수진 씨. 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수진 씨는 잠시 침묵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그때 갑자기 서준호 팀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잠깐, 혹시 이수진이면 그가 뭔가를 떠올리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국정원에 유령이라고 불리던 요원이 있었는데 본명이 이수진이었어요. 카페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5년 전에 은퇴했다고. 서준호 팀장이 수진 씨를 자세히 바라봤어요. 설마, 정말 당신이에요? 수진 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네, 맞습니다.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이 입을 벌렸어요. 국정원. 유령? 희연 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국가정보원 사이버보안팀 특수요원이었습니다. 수진 씨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자신감이 묻어났죠. 코드명은 유령이었고요. 박민수 씨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럼 카페 사장은 은퇴 후에 조용히 살고 싶어서 시작한 거예요. 와, 김 사장도 들어와서 이 모든 상황을 듣게 됐어요. 수진 씨가 국정원이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수진 씨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이제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정체가 드러난 후 카페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수진 씨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사장님이 정말 국정원이었어요? 희연 씨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10년간 일했어요. 수진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서준호 팀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은퇴하신 거예요? 유령이라면 전설적인 요원이었다고 들었는데. 수진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건 개인적인 사정이에요. 혹시 말씀하기 어려우시면. 서준호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마지막 임무에서 동료를 잃었어요.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북한의 사이버 테러를 막는 임무였는데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실수를 했고 그 때문에 함께 일하던 후배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미안해요. 말하기 힘든 얘기를 꺼내서. 서준호 팀장이 미안해했어요. 아니에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수진 씨가 깊은 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 후배 이름은 김민재였어요. 26살의 천재 해커였죠. 수진 씨는 과거를 회상했어요. 그 아이는 저를 누나처럼 따랐어요. 항상 밝고 긍정적인 아이였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희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북한 해커들이 우리나라 전력망을 노린 적이 있었어요. 그걸 막아야 했는데 수진 씨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저는 메인 서버를 담당하고 민재는 백업 시스템을 맡았어요. 그런데 적들이 미끼 공격을 했어요. 박민수 씨도 숨을 죽이며 들었어요. 저는 메인 공격에만 집중했어요. 민재가 위험에 빠진 걸 늦게 알아챘죠. 수진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민재가 혼자서 적들과 싸우고 있을 때 저는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김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재는 자신의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심어서 적들의 공격을 막았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진 씨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그 바이러스가 민재의 뇌에 연결된 신경망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 아이는 의식을 잃었고 지금은 어떻게 되셨어요? 서준호 팀장이 물었어요. 아직도 의식불명 상태예요. 벌써 5년째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그래서 책임감을 느끼고 은퇴하신 거군요. 서준호 팀장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네, 제 실수 때문에 그 아이가 더 이상 그런 일은 할 수 없겠더라고요. 수진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조용한 곳에서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희연 씨가 다가가서 수진 씨의 손을 잡았어요. 사장님, 힘드셨을 텐데 혼자서 다 참고 계셨구나. 괜찮아요. 이제는 많이 나아졌어요. 수진 씨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으셨어요? 박민수 씨가 물었어요. 제 능력을 나쁜 곳에 쓸 사람들을 막는 것도 민재에 대한 속죄가 될 수 있다는 거요. 서준호 팀장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혹시 저희와 함께 일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비공식적으로요.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수진 씨가 잠시 생각했어요. 민재 같은 피해자들을 더 만들지 않기 위해서요. 서준호 팀장의 말에 수진 씨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 정체는 비밀로 해주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카페 사장으로 살고 싶어요. 물론이죠. 서준호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카페 일과 병행할 수 있는 선에서만 도와드릴게요.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희연 씨가 말했어요. 사장님, 저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컴공과생이잖아요. 박민수 씨도 끼어들었어요. 저도 IT 쪽 일하니까 뭔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김 사장도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나는 잘 모르지만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줄게. 수진 씨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감동했어요. 고마워요, 모두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할 사람들이 생겼죠. 한 달 후, 안녕 카페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어요. 여전히 작은 동네 카페였지만 이제는 특별한 비밀이 있는 곳이 되었죠. 오후 3시, 수진 씨는 평소처럼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노트북 한쪽에서는 경찰청에서 보낸 암호화된 파일을 분석하고 있었죠. 사장님, 이 사건 어때요? 희연 씨가 다가와서 화면을 보며 물었어요. 생각보다 복잡하네. 국제적인 해킹 조직인 것 같아. 수진 씨가 대답했어요. 이제 희연 씨는 수진 씨의 진짜 모습을 알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존경과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모든 걸 배우려고 했죠. 저도 이런 일 배우고 싶어요. 천천히 가르쳐 줄게. 하지만 위험한 일이야. 괜찮아요. 사장님처럼 정의를 위해 일하고 싶어요. 박민수 씨도 들어왔어요. 또 새로운 사건이에요? 이제 그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만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진심으로 존경하는 표정이었죠. 네, 서 팀장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회사에서 들은 정보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박민수 씨는 이제 수진 씨를 업계 선배처럼 대했어요. 그때 김 사장이 들어왔어요. 수진 씨, 요즘 카페가 인기 많네. 손님들이 계속 늘고 있어. 정말로 카페는 달라졌어요. 수진 씨가 정체를 숨기면서도 자신감을 되찾자 카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뀐 거였죠. 그런데 진짜 신기해. 평범한 카페 사장인 줄 알았는데 김 사장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도 평범한 카페 사장이에요. 수진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다만 가끔씩 특별한 일도 하는 거죠. 그때 수진 씨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준호 팀장에게서 온 문자였죠. 덕분에 국제 해킹 조직 검거 성공.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 씨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또 성공하셨어요? 희연 씨가 기뻐하며 물었어요. 우리가 성공한 거지. 수진 씨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거야. 저녁이 되자 수진 씨는 혼자 카페에 남아 특별한 일을 했어요. 병원으로 전화를 건 거였죠. 안녕하세요. 김민재 씨 담당의 선생님이세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이수진입니다. 민재의 전 동료였어요. 아, 그동안 병원비 보내주신 분이군요. 의사의 말에 수진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민재 상태는 어떠세요? 최근에 조금 나아지고 있어요. 뇌파 활동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정말요? 수진 씨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어요. 네. 언젠가는 깨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전화를 끊은 후 수진 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민재야, 누나가 내 목까지 열심히 살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죄책감이 아닌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카페에는 새로운 손님이 찾아왔어요. 젊은 여성이었는데 온라인 사기를 당했다며 도움을 청했어요. 저희 카페에서는 특별한 서비스도 제공해요. 수진 씨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정말요? 네. 다만 비밀로 해주셔야 해요. 희연 씨가 옆에서 윙크했어요. 저희 사장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거든요. 수진 씨는 노트북을 열며 말했어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화면에는 또다시 복잡한 코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안녕 카페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죠. 겉으로는 평범한 동네 카페였지만 사실은 정의를 실현하는 특별한 공간이 된 거예요. 수진 씨는 이제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죠. 함께할 동료들과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평범한 카페 사장으로, 때로는 정의의 해커로. 이수진, 코드명, 유령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도 누구나 특별한 이야기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과거의 실수나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도 전하고 싶었죠.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평범해 보이지만 특별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숨겨진 영웅들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내일도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